마이너스 8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그리고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지금 개수를 물어봤죠? 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직접 실근을 찾아달라고 할 수도 있어. 음, 그래서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제곱근 1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1의 세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있어. 자, 세제곱근 얘는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얘를 루트 2라고 하죠. 근데 이걸 제곱근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의미냐? 이 루트가 한국어로 제곱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제곱근, 루트 2 제곱근이 이렇게 읽은 겁니다. 어떤 숫자를 읽은 거야. 자, 따라서 세제곱근 1이라고 하는 것은 세제곱근 1 이렇게 읽은 거기 때문에 그냥 1이야. 얘는. 근데 1의 세제곱은 뭐냐면 얘는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3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을 구할 때 인수분해라는 걸 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자, 그러면 x는 1 또는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3ac가 돼서 이렇게 허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세제곱근 그러면 1의 세제곱근 3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이해가 됐죠? 그러면 얘는 실근이 한 개이고 허근이 두 개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실근이 한 개, 허근이 두 개. 자, 이건 이제 직접 우리가 근을 만약에 실근을 찾아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근과 허근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세 개입니다. 근은. 하지만 실근이 한 개인 거지. 그럼 이제 개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이걸 판단을 하는 거야. 자, x 세제곱이 1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x 세제곱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함수가 연립된 거야. 하나는 y는 x 세제곱과 y는 1이라고 하는 두 함수가 연립된 거고, 그러면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휘어진 형태를 그립니다. 원점 대칭 형태. 그리고 y는 1은 이렇게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교점이 하나가 생겨.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 겁니다. 연립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상에서 교점의 좌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허근 두 개는 그래프상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래프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거 어딘지는. 하지만 3차니까 그는 3개여야 하고 실근이 하나가 나왔으니 허근은 두 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보면 알다시피 세제곱근은 항상 0일 때 0의 세제곱근도 한 점, 음의 음수, 뭐 마이너스 5의 제곱근도 한 점, 플러스인 3의 세제곱근도 한 점, 항상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음. 자, 그럼 이제 4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 자, 세제곱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4제곱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4제곱근 1은 그냥 읽은 거니까, 4제곱근 1이 돼서 그냥 1이 되는 거고요. 1의 4제곱근, 얘는 4차 방정식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허근인 x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고 이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두 개의 실근이 나오죠. 그래서 근을 찾아달라 그러면 저렇게 다 구하시면 되고 개수만 물어보면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요 x 4제곱은 1이라고 하는 저 방정식은 y는 x의 4제곱이라는 함수와 y는 1이라는 함수가 연립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y는 x의 4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곡선과 같은 형태를 띠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y는 1은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근이 2개였던 거지. 그래서 여기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 요 지점이 1이 되는 겁니다. 어근은 표현이 안 될 뿐이지 존재는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4제곱분해에서 짝수제곱분해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양수에 대해서는 2점, 이 y는 1이라고 하는 0일 때는 한 점, 여기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꼭지점이 0,0이기 때문에 한 점. 그 다음에 음수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교점. 그래서 개수를 구할 땐 그래프로 확인하는 건데 재미난 건 홀수제곱분, 3의 제곱분, 4제곱분, 5제곱분, 정정, 세제곱분, 5제곱분, 7제곱분, 모든 홀수제곱분은 그래프 형태가 다음과 유사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항상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거고 짝수제곱분인 4제곱분, 6제곱분, 8제곱분 이런 건 전부 양수에 대한 녀석은 2개의 실근을 갖고요. 0의 4제곱분은 항상 하나를 갖고요. 마이너스 5와 같은 음수의 4제곱분은 항상 교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근은 없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1번 문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마이너스 81의 세제곱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마이너스 81이니까 밑에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항상 한 개의 근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근 A, 개수 A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제곱근이죠. 근데 80은 양수잖아. 그럼 그래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양수에 대한 거니까 이쪽입니다.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갔다가 2번, 4번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3번 문제. 지금 4의 x제곱이 3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 주어진 식을 보면 분수 형태에서 분모에 마이너스 차수가 보입니다. 자, 여기도 마이너스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음수라는 거는 역수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2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2의 3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수 형태에서도 분수 형태가 있으니 요 2의 x제곱과 2의 3의 x제곱, 2의 3x제곱이라는 녀석을 없애기 위해서는 양쪽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2의 3x라는 값을 곱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2의 3x제곱을 곱하고 여기에다도 2의 3x제곱을 곱해보면 분배했다고 보면 어떻게 돼? 지수끼리 더해지죠? 이렇게 분배하면 지수끼리 더해져서 2의 4x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분배하면 더해지니까 2x제곱이 되겠죠. 자, 이쪽도 2의 6x. 자, 이쪽도 플러스 2의 0제곱이 되겠지. 자, 근데 2의 0제곱은 뭐다? 1이죠? 그래서 얘를 1로 변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봅시다. 여기 보면, 주어진 값을 보니까 4의 x제곱이 나왔지. 그렇죠? 그러면 이쪽을 4의 형태로 바꿔봅시다. 얘를 2의 밑을 2로 바꿔도 되고요. 이쪽을 4로 바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얘를 바꿉시다. 이 녀석을 바꿔보면 2의 2제곱 4가 2의 2제곱이죠. x가 3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2의 2x제곱이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2의 4x제곱 보이죠? 그럼 2의 4x제곱은 여기에다가 전체의 제곱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양쪽에 전체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괄호가 있을 때는 지수끼리 곱해져서 2의 4x는 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6x가 있죠. 그러면 2의 2x에다가 세제곱을 하면 6x가 될 거야. 기존의 3에도 세제곱을 해야겠죠.
그래서 2의 6x제곱은 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저 값들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2의 4x제곱은 몇이었죠? 9였죠. 9 플러스 2의 2x제곱은 3이었습니다. 그리고 2의 6x제곱은 27이어서 더하기 1하니까 28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12분의 28이 되는 거죠. 4, 7, 28, 4, 3, 12로 약분이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바라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세제곱으로 보시고, 이게 세제곱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a라고 봤을 때, a 플러스, 이쪽은 a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는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분의 1입니다. 근데 고1 때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우면서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분의 1을 이렇게 인수분해했던 걸 기억하실 거야. 세제곱일 때는 이렇게 일단 더하기일 땐 더하기 해주고 세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a 제곱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a 제곱분의 1도 있어야죠. 세제곱이 나와야 하니까. 그리고 나서 전개했을 때 소거되는 항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를 곱해서 부반대라고 했었죠. 곱해서 부반대 개념이 들어오시면 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돌려주기 전에 그냥, 자, 2의 x제곱에다가 제곱을 한 게 a의 제곱이죠? 지금 우리가 a 제곱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얘가 4의 x제곱이죠. 그렇죠? 즉, a 제곱은 3인 것이에요. 3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3분의 1 빼기 1 이렇게 돼서 3분의 7이라는 동일한 값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 2번, 4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달래. 옳지 않은 거. 일단 전부 다 루트로 되어 있죠. 전부 다 루트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치수로 다 바꿔보면 앞에 거는 2의 2분의 1제곱, 뒤에 거는 2의 4분의 1제곱인데 곱할 때는 치수끼리 더해지죠. 이렇게. 따라서 2에 얘가 4분의 2가 돼서 4분의 3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녀석도 2의 4분의 3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옳은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고 보셔도 돼. 빼기를 세제곱하면 빼기 1이니까. 그래서 저 빼기는 그냥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두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729라는 이 부분 지금 루트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쟤는 729라는 숫자에 대하여 6분의 1제곱이죠. 6분의 1제곱.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729가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지금 얘가 3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9로 바로 갑시다. 그럼 9, 8, 9, 1 9의 세제곱이죠. 근데 9는 3의 제곱이고 그거의 세제곱이니까 3의 6제곱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729가 3의 6제곱이 되고 결국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옳은 말이 되는 거죠. 자, 3번. 루트가 지금 두 개 나와 있는데 앞에서 설명을 하고 올 걸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제곱근 b제곱근 2 이렇게 있었다면 일단 a라는 이 바깥에는 a분의 1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은 2의 b분의 1제곱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해지니까 2의 a b분의 1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3과 안 써있을 2가 있으면 6제곱해서 6분의 1이 던 겁니다. 그러면 3번도 루트가 두 개니까 결국 9의
6분의 1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9가 3의 제곱이고 6분의 1제곱이 되어 3의 3분의 1제곱이 되죠. 그럼 얘 동일한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자, 세제곱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로 표현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9분의 81. 그럼 결국 3제곱은 루트 9가 되죠. 그러니까 이 9가 3의 세제곱이 아니라 3의 제곱이잖아. 9라는 녀석이 3의 제곱. 그러니까 3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5번 봅시다. 지금 곱해 있어요. 곱해 있다는 것은 각각 따로따로 10제곱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자, 그러면 먼저 이쪽 보니까 근데 밑이 동일하게 3이니까 가로수를 정리하고 전체 10제곱으로 가자. 자, 앞에 거는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일단 5분의 1인데 역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3에 어떻게 돼요? 얘 두 개를 통분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고 10제곱 해주면 2분의 1하고 10이 곱해지니까 약분해서 5죠. 그럼 얘는 3의 5제곱이 되고 이쪽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서 더해져서 3의 세제곱 27이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 보면 두 양수 A, B에 대하여 그랬어. 그리고 다음 x분의 1, y분의 1 값을 요 세 식을 통해서 구해달라고 그랬네. 근데 보여지는 부분이 일단 여기 A, B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 A와 요 B를 한번 곱해보자는 거죠. 저 식을 어쨌든 사용해야 하니까. 자, 그러면 A 곱하기 B라는 친구를 계산을 해보면 6에 x분의 2 곱하기 자 36은 6의 제곱이니까 y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럼 밑이 동일해졌으니 6에 x분의 2 더하기 y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a, b가 문제에서 6이라고 줬죠. 따라서 x분의 2 플러스 y분의 2는 1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값은 얘를 어떻게 2분의 1 여기에 2분의 1을 해주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될 거고 그 값은 2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x 값에 대한 표현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 빼기 12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항상 이 x 값은 그냥 x 값이 아니라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3분의 1이니까 세제곱을 할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세제곱 공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완전 세제곱이니까 앞세, 뒤세, 앞뒤 세배. 그리고 차수가 3차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2차니까 한 번 더 곱해주세요 했던 겁니다. 이 공식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가봅시다. x의 세제곱은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앞에 거 세제곱하면 16이죠. 뒤에 거 세제곱하면 3이다. 그리고 나서 3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를 할 거야. 그럼 16의 3분의 1 곱하기 4의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 한 번 더 곱해줄 건데 얘를 곱하지 말고 어차피 x랑 같죠? 근데 우리는 방정식을 찾아니까 그냥 x를 쓰십시오. 여기다가 이 숫자를 넣지 말고 어차피 원래는 숫자가 와야 돼.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값을 찾을 때는 숫자가 들어가고 식을 찾을 때는 문자가 들어가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16이 4의 제곱이 돼서 3분의 2제곱이 되고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1제곱이 돼서 그냥 4죠. 그럼 여기가 12x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16 더하기 4, 20, 여기는 x의 세제곱. 자, 그래서 12가 이항하니까 x의 세제곱 빼기 12x는 20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6번 가기 전에 옆에 7번 하고 6번 내려갈게요. 7번 봅시다. 7번 문제에서 우리가 눈에 들어와야 할 부분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표현이야. 절대부등식이 될 수도 있고 항등식이 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로그 값이 존재한다. 값이 존재한다. 그 얘기는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로그의 정의. 그럼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이해하느냐? 자, 로그는 이렇게 있었을 때, 즉, mit a는 어때야 한다? mit a와 진수 b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자, mit a는 0보다 커야 하고, 1은 아니어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진수는 0보다 커야 한다고 하는 정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3은 지금 A에 해당하는데 두 조건을 만족하므로 우리에게 남은 건 k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5가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부등호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자, 얘가 k가 미지수로 나와서 이 문제가 까다로운 거예요. 일단은 2차 함계수가 저렇게 미지수 k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2차 부등식의 절대 부등식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k가 0일 때와 k가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셔야 하고, 자, 만약에 k가 0이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k가 0이면 0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0 곱하기 x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면 x값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5가 나왔으니까 0보다 크죠? 따라서 k는 0이라는 요 값, 우리가 나중에 값에다가 넣어줘야 돼. 중요한 값이니까 일단 놔두고요. 자, k가 0이 아니라면 이건 완벽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2차 부등식에서 절대 부등식 개념은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 k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6가지의 그래프 모양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접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자, 항상 0보다 커야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0보다 크다. 근데 얘는 항상 음수. 얘는 음수.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요 녀석은 0이라는 점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한 그래프 형태는 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2차 부등식이면서 x축과의 관계는 방정식 개념이 해석되고 x축하고 교점이 없죠. 자, 이게 뭐야? 교점이란 건 연립방정식이 실근인데 교점이 없다는 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등식이지만 우리가 함수와 방정식 개념을 적용하여 어떤 해결을 해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판별식을 구해봅시다. 짝수니까 4분의 d 구해서 가보면 2로 나눈 마이너스 k를 제곱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가 k, c가 해서 5k입니다. 이게 어때야 한다고?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작아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 그래프와 이 판별식과의 관계. 그러면 k-5가 0보다 작다가 되고, 그럼 이제 k축이 가로축이 되면서 두 점의 0과 5가 되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입니다. 근데 0보다 작다는 것은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범위에 해당하는 k값은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k값이 1, 2, 3, 4 4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0이라는 거 빼뜨리면 안 된댔죠. 그래서 총 5개의 정수값이 존재합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두 실수의 AB에 대하여 다음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5A 플러스 6B의 값을 물어봐요. 자, 일단 뭐가 눈에 들어와야냐? 32와 64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결국 32도 그렇고 64도 그렇고 둘 다 2의 거듭제곱이죠. 자, 그래서 32가 2의 5제곱이니까 5B 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얘가 6제곱이니까 6B입니다. 결과적으로 2에 5A네요. 5A. 그래서 5A 플러스 6B가 되는 거고 이 값이 5다 이 얘기야. 근데 식을 정리하고 봤더니 동일하죠. 그렇죠?
자, 그 얘기는 얘가 무엇인지를 물어봤고, 로그의 탄생이죠. 결국은.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양쪽에다가 미치 EN 로그를 이렇게 해주면 지수는 앞으로 내려가서 5A 플러스 6B가 될 거고요. B과 진수가 같아졌으니까 1로 사라질 거고 우리가 찾는 값을 이렇게 표현해 줄 겁니다. 6번 정답은 미치 EN 로그 5였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보면 8번 연산해 달라고 했네요. 근데 이걸 무작위로 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익숙치 않을 때는 치환이라는 걸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A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B라고 표현하자. 바로 속을.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돼서 합차 공식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하고 B를 더한다는 거는 가로 속에 있는 두 값들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 더하기 빼기 즉 밑지를 5인 녀석은 사라지고 두 개가 남네요. 밑지 3인 이렇게 남습니다. 자, 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빼면 부가 같은 녀석이 소구가 되겠지? 그러면서 여기서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럼 얘도 두 개가 남게. 이렇게.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밑이 서로 다르니까 밑변환 공식을 쓸 거고 밑변환 공식보다 그냥 바로 갖겠습니다. 결국은 밑변환 공식에서 나온 개념이긴 한데 밑과 진수가 뒤바뀌면 역수가 되죠. 왜 그러냐면 밑변환을 썼을 때 밑은 분모로 진수는 분자로 간다고 배웠고 새로운 밑은 내가 원하는 아무 값이나 넣어도 된다고 했으니 여기다가 b라는 값을 넣어주면 얘는 1이 돼서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역수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를 역수로 바꾸자. 왜냐면 요 25, 여기 3, 여기 3, 얘를 3으로 바꾸자는 얘기야. 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일단 이렇게 갑시다. 또 하나를 설명하고 갈게요. 그 다음 우리가 로그 a의 x제곱 b의 y제곱이 있었을 때 x분의 y하고 로그 ab 얘도 밑변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왜 그러냐? 밑변환 공식을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로그 a의 x인데 x 앞으로 내려가죠. 로그 b y인데 y 앞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밑은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해도 된대.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둡니다. 그럼 이번엔 여기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x분의 y 곱하기 로그 ab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저 두 개념을 다 적용을 해보면 25는 5의 제곱이니까 나가서 4가 되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5가 루트 5가 5의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이 분모로 간다는 얘기야. 분모로. 그럼 여기다 곱하기 하니까 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은 4 로그하고 위치 5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마무리. 결국은 4와 4를 곱해서 얘는 16이 되고요. 로그 35와 로그 53 역수관계죠. 앞에서 설명했어. 그래서 1이 됩니다. 우리가 찾는 값은 몇이다? 1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일이 아닌 양수 x에 대하여 식을 하나 줘. 방정식 줬고요. a 값이 뭐냐 그랬어. 자, 일단 로그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밑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데 다 다르네요. 그죠? 근데 뭐가 보여? x가 보이죠. 그러면 저 진수와 밑을 바꾸자는 거야. 자, 8번에서 자세하게 증명을 해놨어요.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는 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밑이 x로 가고 진수로
또 밑이 3으로 올라오면 진수 x가 밑으로 가고 밑 3이 진수로 올라오면 이렇게 역수가 돼서 분의 1이 사라지겠죠.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됩니다. 얘도 그러면 한 번에 밑이 같아진 거야. 그럼 이제 편안하게 연산을 할 수 있지. 더하기는 곱하기라고 배웠죠. 그래서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고 밑이 x인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그 x 없어지면 a 값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그래서 a 값은 몇이다? 35 곱하기 5니까 105가 되겠네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후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갈게요. 11번 함수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이란 말을 줬어. 결국은 그래프 위의 점들은 사용되든 안 되든 대입해서 뭔가 조건을 찾아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A라는 점을 대입한 거야. 그러면 3분의 1의 P죠. 근데 이 분수로가 A가 껄끄러워서 함수값도 변형을 합시다. 3에 빼기 X로 변형을 하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P가 들어가서 3에 마이너스 P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B는 3의 마이너스 Q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3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제곱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C라는 값을 ABC의 관계식으로 표현해달랬네. ABC가 나오게 해달라는 거고 결국은 PQ 얘네들이 소거가 돼야 돼. 그러면 이 C를 분리를 해보면 3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3의 Q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P제곱은 A라고 나왔는데 Q제곱이 문제죠.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양쪽에 마이너스 1을 하면 얘는 B분의 1이 되고 3의 Q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요 C라는 곳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C는 마이너스 A고요. 얘는 B분의 1에서 C는 B분의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로그 5 로그 B를 AB라고 했고 다음을 AB로 표현해달라. 결국은 밑을 먼저 확인을 해주는 거고 근데 밑이 다르죠? 밑을 바꿔줘야 하니까 주어진 식을 밑을 식, 즉 상용목으로 바꿔보면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 2와 관계인데 일단 이 문제에서 또 정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로그 2 플러스 로그 5는 로그 10이죠. 그런데 로그 10은 결국 뭐야?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이란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식이 나오죠. 로그 2는 1 빼기 로그 5,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 그러니까 이 분모는 1 마이너스 로그 5, 즉 1 빼기 a로 바뀐다는 거야. 자, 그럼 로그 30만 우리가 잘 보면 되는데 로그 30이 뭡니까? 로그 5 더하기 로그 6이죠.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되겠네. 이 값들을 이렇게. 얘가 a, b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던 최종 결과는 1-a분의 a 플러스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답이에요. 9. 정답입니다. 자, 11번은 좀 이따 내려가면서 하고 12번부터 갈게요. 12번 봅시다. 항상 옳은 것만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입해봐서 함수값들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기억에서 일단 f 빼기 x가 무엇인지 보면 여기다 빼기 x 넣으니까 결국 a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역수가 돼서 a의 x 분의 1이겠지. 근데 이게 뭐야? fx죠? 그래서 fx분의 1이다. 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니은 보자. 자, n분의 x니까 a의 n분의 x는 fx는 ax죠. 그리고 전체의 n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있을 땐 지수끼리 곱해지니까 니은도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 디귿 보자. fa x-a y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a의 x 그 다음에 y니까 빼졌잖아. 빼졌다는 얘기는 나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ay분의 ax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는 fy분의 fx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이 아니라 13번이군요. 13번 가겠습니다. 13번. 그래프 두 개를 주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y는 3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색칠된 문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자, 우리가 함수 그래프에서 넓이 구할 땐 좌표점들이 길이의 정보가 되고 그 길이를 통해서 넓이를 구하죠. 그래서 항상 좌표점들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 자, a, b 둘 다 y 값이 뭐다? 3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이라고 대입했을 때 얘가 3의 마이너스 1으로 x가 빼기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b라는 점도 y에다가 여기다가 3을 다 넣어주면 얘가 3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됐습니다.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높이가 될 겁니다. 얘가 높이, 그리고 얘가 밑변. 이렇게. 하면 여기가 90도니까. 둔각삼각형 높이가 바깥쪽에 있는 되죠?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절대값 써서 아니면 큰 수의 장수 빼셔도 되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결국 보다 2분의 1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가 뭐야? 여기가 0, 여기 3이니까 3이죠. 그래서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 14번은 15번 후에 내려가면서 풀게요. 15번부터 갈게. 15번. 함수 식이 주어져 있고 최대값에 27이라는 말을 했어. 최대값이. 자,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는 증가 아니면 감소 그래프를 띄기 때문에 항상 최대치수 나오면 증감 여부를 확인한다. 자, 3분의 1이니까 결국 뭐야? 감소 함수죠. 1보다 작으니까. 그 얘기는 지수 부분에 있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최소일 때 요거를 fx라고 한다면 fx의 최대가 27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작아야 전체로 봤을 땐 커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식을 보니 2차 식이죠. 그럼 요 2차 식이 요 2차 식의 최소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를 함수화 시켜서 최소값을 찾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할 부분은 2차가 나왔고요. 결국은 얘는 아래로 불러질 거고 그러면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타날 거야. 꼭지점에서. 그쵸?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꼭지점에서 나타난다는 건 알게 된 거니까 해놓고 봅시다. 꼭지점에서 나타난다는 거는 알겠어. 여기가 최소.
그러니까 요때만 잘 적용하시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런데 최대가 27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3분의 1에 대하여 27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fx야. 그러니까 3분의 1에 몇 제곱이 27이라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세제곱이 27이죠. 그 얘기는 이 분홍색 부분의 최소가 빼기 3이라는 겁니다. 근데 최소값은 y좌표죠. 근데 x 여기 4x가 보이겠죠? 그러면 대칭축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빼기 2, 빼기 3이라는 거야.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결국은 마무리까지 지어봅시다. 그러면 꼭지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함수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런 같아야므로 a가 1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하나하나 가시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 직접 문자로 어떻게 해야겠어? gx는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야 하니까 2로 나눠서 제곱을 한 4, 빼기 4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4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최소값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은 a 빼기 4가 된다는 거야. 이게 최소값이야. 근데 그게 요 분홍색 부분의 최소값인 거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 분홍색 파트가 최소일 때 뭘 갖는다? 전체로 봤을 땐 최대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분의 1이니까 결국 얘가 어떻게 바뀝니까? 3분의 1은 3에 4 빼기 a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a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잘 이해하시고 어쨌든 a는 1입니다. 16번 가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14번 함수 y는 ax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그래프의 식은 어떤 거냐? 그러면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잘 보세요. 일단 기억을 보면 a의 세제곱하고 x-2죠. 그러니까 이 세제곱은 이 a 값, 즉 밑을 아예 다른 값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거죠. 우리가 y는 2의 x라는 그래프와 y는 4의 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위의 그래프는 x가 1일 때 2라는 점을 갖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런데 4x라는 그래프는 x가 1일 때 4를 갖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다. 그러니까 굴곡이 바뀌어서 겹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밑이 달라지면. 얘는 a세제곱이니까 겹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니은을 보면 a분의 1이 있죠. 근데 저건 밑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 자, 그러면 이 녀석은 y는 a의 마이너스 x를 평행이동한 거고 또 이 녀석은 y는 a의 x를 x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y축 대칭한 거죠. 자, 그러니까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면 겹치게 되는 겁니다. 자, 디귿 봅시다. 자, 디귿 보면 여기 a분의 1이 있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디귿은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디귿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y는 3 곱하기 a의 빼기 x 플러스 2가 돼. 그래서 요 3 곱하기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겹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지수와 로그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했고 저 3이라는 친구를 지수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로그의 정의였죠. 밑이 같아지면 소고가 돼서 3 자, 곱하기 a의 빼기 x 플러스 2였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이 동일하면 어떻게 된다? 지수끼리 더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빼기 x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를 마이너스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묶으면 여기가 빼기가 되겠죠? 없어져 그러네. 2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x 마이너스. 그래서 이 함수를 잘 보면, 식을 잘 보면 이 친구는 y는 a의 빼기 x라는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고 이 친구는 y는 ax라는 그래프를 대칭이동한 거다. 그래서 디귿도 겹쳐진다. 그래서 4번입니다. 디귿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16번 하고 17번 가겠습니다. 16번 함수 로그 함수 줬고 다음 값에 해당하는 식을 가지고 a분의 b를 구하세요. 일단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3b 자, 이거 빼기니까 당연히 이런 나누기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를 이해하셨다면 바로 대입을 했을 거야. 자, 이렇게. 밑이 3인 a분의 b가 4가 되죠. 자, 우리가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수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그랬고 소거가 되니까 a분의 b는 3의 4제곱 81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옳지 않은 걸 고르랬어. 일단 정의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모든 것들을 그래프를 그리면 해결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한 친구들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정의역과 그리고 정근선과 그리고 증가감소 그리고 평행이동 여부까지도 알 수 있는 거지. 자, 정의역은 그냥 정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로그의 정의. 로그의 정의가 뭐냐면 이 진수 부분이 x와 관련되어 있는 저 진수 부분이 0보다 크다죠. 그래서 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래서 옳은 겁니다. 자, 정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자, 이 함수를 잘 이해를 해보면 기본적인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본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5니까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 함수야. 그러면 이 함수를 지금 빼기를 했다는 것은 얘가 빼기가 됐다는 것은 y 쪽에 빼기가 이항 거죠. 양쪽을 곱했다는 걸 보면 즉 x의 범위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일 거야. y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일 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 되려면 이게 쉬워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평행이동을 얘를 위아래로 즉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해봐야 기본적인 정근선이었던 이 x축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정근선이 변화가 없어. 근데 이쪽 방향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저 정근선이 따라올 거라는 거야. 따라서 x축 평행이동을 봤더니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죠. 여기.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오른발이 되는 거야. 자, 그래프는 점 0,1을 지난다. 지나는 건 대입해보면 되죠. 그래서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다 0 넣으면 5니까 1이 돼서 빼기 1 더하기 3이 2. 얘도 오른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녹색 그래프를 보면 자, x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x값이 증가하는 거지. 0, 1, 2, 3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를 따라가 보면
점점 내려가죠. 그러니까 x값이 증가할 때 감소한다도 옳은 말이 되는 거야. 자, 평행이동하면 겹쳐진다고 그랬죠. 음, 지금 여기 마이너스 보이죠? 저건 대칭이동을 해야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평행이동만 가지고는 겹쳐지지 않고요.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같이 되었을 때 겹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은 내려가면서 하고요. 19번부터 하겠습니다. 19번. 두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수와 로그 주어져 있고, 근데 우리가 딱 보자마자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밑이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얘는 그래프를 주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야 하는 상황에 도래하면 이 y는 x라는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놓고 보셔야 돼요. 역함수니까. 그리고 a좌표를 구해달래. a좌표 ab라고 했고 그 ab를 가지고 이 값을 구해달래. 자, 이 문제는 그래도 또 착한 친구네요. 출제자가 참 착하네요. 왜냐면 보통 문제들은 이 일값을 가려놓습니다. 이 일값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1이라고 우리가 찾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 만약에 안 나와 있다. 그게 유일한 좌표 값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럼 이걸 쭉 따라가 보면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점, 그지? 1, 가 될 거야. 근데 여기다 1을 대입해 보면 2입니다. 그럼 이제 b 값이 2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럼 1을 쭉 따라가 보면 여기죠. 그렇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a, 2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y에다가 2를 넣어보면 x가 4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4,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가 4고 b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로그 2의 ab는 로그 2의 8이 돼서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3이라는 결과를 얻겠네요. 18번 갑시다. 18번 18번 보면 세수의 대수관계를 비교해달래. 크기를 비교해달라는 거고요. 지금 로그들이 있어. 그러면 밑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그래서 5분의 1보다는 5가 편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물론 얘는 2번 고치하고 얘는 1번 고치하니까 얘를 5분의 1로 바꿔도 되는데 가급적 얘를 바꿔보면 B라는 친구가 어떻게 되죠? 얘 앞으로 나가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념을 알아야지. 로그 A의 X제곱, B의 Y제곱 있을 때 XY 나가서 X분의 Y, 로그 AB.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자, 그러니까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4분의 1도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나가면 어차피 플러스 1일 거야. 이 마이너스 원래 있었던 아이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밑이 5인 로그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라는 친구를 찾아보자. 자, 얘도 5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가 나가서 빼기 2분의 1이 되고 밑이 5인 17이 돼. 자, 그러면 일단 B와 C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일단 가장 큰 건 알 거야. A가 가장 크다. 그럼 B와 C가 남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2분의 1이 올라갈 수 있죠.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 여기까지. 자, 그럼 루트 17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루트 17이 되는 거야. 그러면 4와 루트 17의 관계가 되는 거지. 자, 근데 4가 루트 16이죠. 그럼 얘가 더 크죠? 루트 17이라는 그 값 자체는 얘가 커. 그러면 밑이 지금 밑을 보니까 뭐죠? 5란 말이야.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로그 값 밑이 5인 로그 4와 밑이 5인 로그 루트 17을 보면 얘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마이너스 1 곱했다는 거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B가 더 큰 거죠. 그래서 C가 가장 작다라는 결과를 얻게 돼요. 20번 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f, gx 다 있네. 오케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요 부등식의 구해달랬어.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바라봐야 할 건 이게 7분의 1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면 감소함수였다는 거죠. 저 지수함수 입장에선. 그러면 fx와 gx의 관계만 본다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등호는 크다 작다는 그래프상에서는 뭘 의미한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f가 위에 있어야 돼. 그럼 f가 지금 2차 곡선이니까 위에 있으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 직선이 g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요 점의 x좌표가 a고 요 점의 x좌표가 c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a보다 작아야죠. 작은 쪽이니까. 그리고 c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21번 보겠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부채가 자기 자본의 4배가 되었다. 올해. 부채라는 건 빚이고 자본은 가지고 있는 돈이겠죠. 가지고 있는 자본. 내년부터 매년 부채를, 자, 부채는 매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20%씩 줄이고 자기 자본은 20%씩 늘리겠다. 라고 했어. 그랬을 때 자기 자본이 부채보다 많아지는 해는 몇 년 후냐라고 했네. 자, 그럼 몇 년 후를 구하라고 그랬고, 그 몇 년을 x라고 하면, x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많아진다는 것은 크다라는 부등호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본이 크다, 부채보다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앞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어떤 a라는 값이 매번 동일하게 예를 들어 20%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a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0 내려가니까 빼기야. 그리고 이게 n회, 이게 횟수죠. 만약에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만 더하기로 바꾸시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부채를 전년도에 비해 20%씩 줄인다 했잖아. 그러니까 올해 부채 곱하기 줄이니까 1-100분의 20이 되고 횟수는 x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부채야. 이걸 바꿔놔야 돼. 부채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을 부채라고 할게요. 여기가 부채, 여기 자본. 이렇게. 자, 그러면 자본은 또 어떻게 된대? 20% 늘린대. 자본은 20% 늘린대. 그러면 올해 자본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이겠죠? 그리고 얘도 x회 될 거야. 똑같은 연도가 지나갔을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부저와 올해 자본에 대한 부분이 식으로 표현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의 부채가 자기 자본의 4배다. 즉 자기 자본을 x라고 하자. 라지 a라고 하자. 자기 자본을 라지 a. 그러면 올해 자기 자본을 a라고 하면 4배를 했으니까 올해 부채가 4배니까 4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약분돼서 그냥 4만 남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하시면 된다. 그럼 얘가 0.8이죠. 그럼 4 곱하기
10분의 8, 5분의 4가 되고 5분의 4의 x제곱 이쪽은 100분의 120이니까 10분의 12, 5분의 6의 x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양쪽에 있으니까 얘를 좀 이항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4는 가만히 있고요. 넘어가서 5분의 4에 x가 되고 얘는 5분의 6에 x가 될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5분의는 같네. 그러네요. 얘가 이렇게 갔을 때 결국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6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 있었다면 6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은 전체 세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 이해하죠? 그래서 지금 x제곱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5분의 4, 5분의 6, 전체 x 이렇게. 그럼 여기다 5 곱하고 약분.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해야 하니까 4분의 6, 2분의 3의 x제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얘가 2분의 3의 x제곱이 되는 거야. 2분의 3의 x제곱이 4보다 크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보니까 로그 값들이 있죠. 그래서 양쪽에 로그를 취해주면 상용 로그를 취해줬어. 즉 10, 1보다 큰 거. 그러면 증가함수에 대한 거니까 부동은 바뀌지 않죠. 그럼 여기다 로그를 했을 때 x는 내려오고 나누기니까 빼기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값을 빼시면 돼. 그러면 0.477에서 3010을 빼니까 0.1761이네. 0.1761x가 로그 4는 2로그 2니까 이제 2배 0.6020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9 잘 써요. 공간이 애매하네요. 자, 여기서 x를 구해보면 x는 분모로 내려가서 4자리, 그러니까 1761 만을 곱했다고 생각하자고요. 6020이 되겠지. 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4 곱하면 47에서 6800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4는 안 되고 3 곱하면 3에서 30은 50이니까 얘는 되네. 그러니까 얘가 3점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요 값이 정확히 알 필요 없죠. 3점 몇이라는 건 알 수 있지. 근데 x는 몇몇 자연수고 3점 몇보다 크니까 우리가 찾고 있던 최종 결과 4년 후가 됩니다. 21번 정리합시다. 자, 22번 가기 전에 23번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23번 주어진 조건으로 얘를 구해달라. 그럼 일단은 리치 A인 로그가 있죠. 그죠? 그럼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활용을 해야 하고 리치 A라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얘네들을 A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즉 B가 사라지게 해주면 되는 거지. 단 A로 바뀌면서. 그게 이제 요 식이죠. 자, 그럼 B의 세제곱은 뭐냐는 거죠. B의 세제곱은 A의 4제곱분의 1, 즉 A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됩니다. 근데 B의 6제곱이잖아. 여기서 제곱을 했던 거고 A의 마이너스 8제곱이 되겠죠. 그 값을 넣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이 A인 상태에서 A의 5제곱 곱하기 A의 빼기 8제곱이니까 여기가 A의 빼기 3제곱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2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개의 값이 같은 값을 줬고 분수식의 값이 무엇인지 물어봤으면 쟤네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 분수 K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이렇게 새로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럼 일단 8의 x제곱이 K라면 8은
K의 X분의 1제곱이 되겠지. 전체 X분의 1, 여기도 X분의 1 해주면 저렇게 변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5의 Y제곱도, 25의 Y제곱, 25의 Y제곱도 일단 K였는데, 얘가 양쪽에 Y분의 1제곱을 하면 여기 25만 남을 거고, K의 Y분의 1이 남겠죠. 양쪽에 Y분의 1제곱을 해준 거야.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50의 Z제곱. 얘도 K라고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50은 K의 Z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여기는 3X분의 1이죠. 3X분의 1. 이게 뭐야? 여기다가 3분의 1. 여기다가 3분의 1 해주면, 가로가 있을 땐 지수끼리 곱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2의 세제곱이고, 그러면 2는 K의 3X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됐고요. 지수들의 모양이 똑같아졌어. 다만 부호가 있어. 자, 더할 때는 곱하는 거고, 즉 2하고 25는 곱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뺄 때는 나누란 얘기죠. 자, 그럼 2가 K의 3X분의 1이었고, 곱하기 25는 Y분의 1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50은 Z분의 1제곱이었죠. 그러니까 K에 더하면 3X분의 1 더하기 Y분의 하고 마이너스 Z분의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이게 몇이죠? 50 나누기 51입니다. 따라서 지수는 0이 되는 거예요. K 0제곱이 1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0이었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A, B와 B, C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A, B의 X좌표를 구해달래.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를 구해달래. 각각 구해달라. 일단 얘가 지금 2라고 나와 있죠. 요 길이도 2라고 나와 있어.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요 지점, 이 A라는 지점의 X좌표는 여기일 겁니다. 그리고 요 X좌표가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A라고 하면, 얘는 B라고 하지 말고, 두 칸 떨어졌으니까 A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을 찾아봅시다. 요 점하고 요 점 찾아보자. 요 점의 좌표. 그러면 A 플러스 2가 요 함수에 대입을 하면 되겠지. 즉, 요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2로그 하고요. 3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지점, 얘가 이 그림을 그려놓는 게 좋겠다. 즉, 요 시점에 요 Y좌표가 금방 찾은 3A 플러스 2입니다. 그 다음 B라는 점의 좌표는 결국 어떻게 돼? 옆으로 쭉 가서 요 지점이겠죠? 그리고 그 값은 A 플러스 1을 요 식에다 대입해야지. 그러니까 3에 A 플러스 2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니? A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식이 하나 이렇게 나오네요. 뭐냐면 요 2 보이죠? 거리. 즉 요 값에다가 2를 더하면 요 값이 나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시간화가 만들어져. 이 값은 요 값에다가 2를 더해라. 하나의 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2고 여기가 2라는 것은 얘에서 얘가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값을 찾을 수 있냐는 건데, 지수와 로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2, A 플러스 2. 시점 찾았어. 아, A점이 있구나. 아직 사용 안 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여기 A점 있죠? 그럼 A점의 좌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요 함수에 대입을 해봅시다. 요 함수에다가, 그죠? 보이죠? 요 곡선 위의 점이야. 저 빨간 점이. 그러니까 요 함수에 대입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 Y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A 집어넣으니까 2 로그 3에 3A가 되죠? 그게 누구랑 같다? 3에 A-1 플러스 1과 같다. 다시 요 A점의 좌표를 요 식에다가 대입한 거야. X에다가 A를 넣고, 즉 3A가 됐겠죠? 여기. 그리고 그 결과가 Y값인데, 그 Y값은 우리가 이미 B라는 진성 찾아놓은 거야. 즉, A와 B의 Y좌표는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찾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지금 3의 A-A- 동일하죠? 여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얘가 일로 대입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있으니까 2로 나누고 바로 들어갑시다. 그럼 어떻게 돼? 로그 3에 A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여기 2로 나눠서 들어갔으니까 3A가 되고요. 얘 2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1인 거야. 근데 이 2를 또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럼 더하기일 때는 로그가 곱해지죠? 그러니까 얘는 또 9A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값과 이 값은 같아야겠지. 밑이 같은 상태니까. 따라서 3A 플러스 6 전개한 겁니다. 이게 9A가 되고 이항하니까 A는 1이라는 걸 알게 되겠네. 자, 그러면 A가 1이니까 A의 X좌표는 뭐가 돼요? A의 X좌표는 1이고요. B의 X좌표는 3이 되는 겁니다. 21번 가겠습니다. 두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지금 두 변의 길이가 2라고 되어 있고 사각형의 넓이 구하래. 자,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말이 있네. 평행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평행하다는 얘기는 저 점들의 좌표가 y좌표, C와 D의 y좌표가 같고 A와 B의 y좌표가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자, 그 다음에 거리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두 점의 x좌표와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2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 길이도 2가 될 거야.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여기도 2, 여기도. 자, 그리고 문자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요 지점을 A라고 한다면 이걸 B라고 하지 말고 A 플러스 2라고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길이가 2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정보를 사용했으니까 이 길이를 2라는 걸 통해서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A좌표의 Y값, A라는 점의 Y좌표를 찾아보자고. 그러면 A가 대입되겠지. 그래서 2 로그 3A 플러스 1입니다. 요게 A의 Y좌표. 이 값에다가 2를 더해서 2를 더했더니 누가 나와야 돼? 요 Y좌표가 나와야죠. 그쵸? 요 Y좌표 2가 차이 나니까 그럼 요 Y좌표는 이 CD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C는 A 플러스 2가 들어왔을 때야.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Y축에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BC의 X좌표는 동일해. 그래서 A 플러스 2라는 좌표가 C라는 요 곡선에 다시 들어가죠. 그쵸? 다시 A라는 점이 대입이 됐죠. 요거에 그 다음에 C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로그 3인 상태에서 a 플러스 b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 1과 요 1은 소거가 되고 2로 나누면 얘도 1, 얘도 1, 얘도 1이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요 2를 로그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 로그 3에 이게 a고 이 1이 로그 3에 3이잖아. 그러면 더할 때는 곱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 남은 친구는 a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3의 2와 a 플러스 2가 같아진다는 얘기야. 따라서 a는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요 지점이 1이고 요 지점이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넓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선분 AB 곱하고 AB와 선분 CD를 더한 후 높이를 곱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높이가 2라는 정보를 준 거죠. 그러면 사다리꼴은 2를 또 나눠야겠지, 2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는 AB와 CD의 합이야. 그런데 AB는 이미 2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2라고. 그러면 CD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럼 CD를 찾기 위해서는 C의 X좌표와 D의 X좌표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 X좌표를 찾아지면 이 길이가 나오겠지. 이 길이가. 이해되죠? 자, 그러면 D라는 녀석의 X좌표를 또 찾기 위해서는 D라는 친구의 Y좌표를 또 알아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지점. 자, 그럼 3이 되면 여기에 3이 들어가죠. 얘가 3인 거 나왔으니까 그럼 이 함수에 3이 대입해. 3을 대입하면 얘가 3 로그 3에 3 1이니까 1 곱하기 2는 2고 1 더해서 3입니다. 즉 여기가 3이야. 그러면 D의 Y좌표가 뭐다? 3이다. 그렇죠? 그럼 D라는 점은 어느 함수야? 요 지수 함수죠. 요 녀석의 Y좌표가 3이라는 거죠. 그러면 3은 3의 1제곱이고 결국 X가 4라는 걸 알게 돼. 그렇죠? 자, 따라서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요 길이는 1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넓이는 우리가 찾는 넓이 값은 3이 되는 겁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고요.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구해보자는 얘기죠. 자, 문제를 풀 때 2차 방정식이란 말 나오면 정의에서 요 값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문제마다 저 조건이 유효할 때가 있고 유효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확인하는 습관은 가지셔야 하고, 자, 그럼 이제 판별식으로 가보자고.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서 2로 나눈 B'M 제곱 마이너스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적용이 되고요. 4A씨가 아니라 그냥 A씨죠. 그래서 로그 A 플러스 5 곱하기 1. 그럼 정리를 해보면 로그 A의 제곱 플러스, 그래서 6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A니까 5 로그 A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9가 되고 빼서 4가 되죠. 자, 그럼 얘가 로그 A 플러스 4와 로그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얘를 그래프에 그려보면 이 축이 로그 A축이 되는 거죠. 이게 로그 A에 대한 이차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래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인 지점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4인 지점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 되죠. 얘가 0이 될 때를 찾아보면.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크거나 같대. 그럼 어느 영역이냐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함정이 또 있네. 뭐야? 마이너스 5는 안 된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5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5라는 점이 있을 텐데 얘는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거 빵 뚫려야 돼. 마이너스 5일 때는 빵 뚫려야 돼. 그래서 실질적인 그래프가 우리가 잡고 있던 영역이 여기에서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는 까매야죠. 등호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자, 그래서 일단 1번 영역과 여기 2번 영역과 이 3번 영역으로 나뉘어지는 거고, 그러면 해는 어떻게 결정되냐? 첫 번째 1번 영역에서, 자, 요 영역은 로그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영역입니다. 1번 영역. 자, 2번 영역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요. 크고 빼기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영역이야. 그리고 3번 영역은 로그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야. 그래서 요거를 A에 대해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요 녀석은 A를 찾기 위해서 지수 법칙을 활용할 거고, 상향로보니까 10만 열어주면 10은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그대로 부동 방향 살아있겠죠. 10의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A의 범위가 일단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하라는 거 하나와, 또는 이쪽도 여기다가 10제곱, 여기 10제곱, 여기 10제곱 해주면 여기가 4죠. A의 마이너스 5제곱, 10의 마이너스 5제곱, 10의 마이너스 5제곱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작거나 같은 거지. 10의 마이너스 4제곱보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또는 이쪽. 여기도 이렇게 10 해주면 A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최종 결과는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온 거야. 이게 A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정보를 좀 준 겁니다. 이 부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말. 26번 이렇게 정리합시다.